너 같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브래든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토론토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앤드류스의 복도에서 한국인 소녀 수빈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시아에서 온 주제에 성적까지 1등이라고? 정말 기분 나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아시아 문화체험 수학여행에서 브래든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공항에서 목격한 놀라운 광경과 한국의 숨겨진 저력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혔다. 과연 무엇이 이 오만한 캐나다 소년을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든 맥도날드입니다. 토론토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 세인트 앤드류스 아카데미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캐나다의 대형 건설회사 CEO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변호사예요. 어려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저 역시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꽤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했고 캐나다라는 선진국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컸어요. 그런데 작년 9월 저희 반에 전학생이 왔어요. 이름은 김수빈.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온 학생이 저희 같은 명문학교에 다닌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수빈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수빈이 어색한 영어로 인사했을 때 교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빈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학생이었어요. 수학 시간에는 저보다 빨리 문제를 풀었고 과학 시간에는 복잡한 실험도 척척 해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중간고사 결과였어요. 이번 중간고사 1등은 김수빈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2등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온 전학생이 저보다 성적이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수빈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았고 그룹 프로젝트가 있을 때도 수빈을 팀에서 제외시켰어요. 제 친구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우리보다 성적이 좋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거야? 그냥 아시아 애들이 공부만 할 줄 아는 거 아냐? 점심시간에 제이크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 학생들은 창의성이 없고 그냥 암기만 잘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수빈이 실수로 공을 잘못 패스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운동도 못하면서 뭐 하러 나왔어? 그냥 도서관에서 책이나 읽고 있어. 수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 우월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심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수빈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다가가서 말했어요. 너 같은 애들이 우리 학교에 왜 있는 거야? 한국이 그렇게 못 살면 거기서 공부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수빈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수빈은 그냥 고개만 숙인 채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기분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번 본방학 기간 동안 아시아 문화체험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셨어요. 올해는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를 2주 동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여러분이 아시아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좋았어요. 첨단 기술의 나라니까요. 하지만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듣고는 기분이 별로였어요. 굳이 그런 곳까지 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어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새벽 6시에 집합이었는데 저는 일부러 수빈 근처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인솔 선생님께서 명단을 부르시면서 좌석을 배정하셨는데 하필 수빈이 제 바로 앞줄에 앉게 되었어요. 정말 재수 없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수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여권이었는데 표지가 어두운 빨간색이었어요. 한국 여권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수빈이 여권을 보면서 뭔가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저는 친구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쟤 좀 봐. 여권 들고 뭔가 중얼거리고 있어. 아마 영어 서류 읽기도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제이크가 킥킥 웃었어요. 맞네. 아시아 애들은 영어가 딸리니까 공항에서도 힘들 거야. 그런데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모두 외국인 입국 심사 줄에 섰는데 수빈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쟤 어디 가는 거야? 제이크가 궁금해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 수빈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빈은 이미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고 있었어요. 저희가 아직 긴 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통과한 거지? 인솔 선생님께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은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어서 한국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단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3일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도쿄타워, 아키하바라, 시부야 등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니면서 일본의 첨단 기술을 체험했어요. 역시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저는 수빈을 계속 괴롭혔어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수빈을 밀어내거나 기념품 가게에서 일부러 수빈이 보고 있던 물건을 먼저 집어들어서 이거 내가 먼저 봤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수빈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뭔가 슬픈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우월감을 느꼈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혼자 다니는 게 어울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항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일본 직원이 수빈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것도 한국어로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수빈이 한국어로 대답하자 그 직원은 더욱 친절하게 굴었어요. 심지어 특별한 라운지로 안내까지 해주더라고요. 뭐야, 저게? 저는 제이크에게 물었어요. 글쎄, 일본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을 특별 대우해주나 봐. 그때 인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단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이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수빈에게 그렇게 친절했을까? 그리고 한국 여권이 일본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의 규모가 엄청났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도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거든요. 와, 한국 공항이 이렇게 큰 거야? 제이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네. 공항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최신식 시설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들. 정말 미래 공항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장에서 또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빈은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향했는데 저희는 외국인 전용 줄에 서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줄이 훨씬 빨랐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빠르게 사람들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 완전 자동화되어 있네. 저는 감탄했어요. 캐나다에서도 본 적 없는 첨단 시스템이었거든요. 수빈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의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일본에서보다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요. 공항을 나와 버스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와, 이거 진짜 한국 맞아? 제이크가 중얼거렸어요.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서울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이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이죠. 저기 보이는 빌딩들은 대부분 국제적인 기업들의 본사들입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토론토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발전되어 보였어요. 그때 수빈이 옆 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온 걸 환영해요. 그 말이 왠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처음으로 수빈이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일정은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을 체험한다는 건데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래된 건물들이나 보는 거겠죠. 하지만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궁궐 뒤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전통 건물과 초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어요. 와, 저게 다 서울이야? 제이크가 감탄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이는 빌딩 중에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555m의 높이를 자랑하죠.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곳이 강남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중심지입니다. 강남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강남 스타일 때문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입니다. GDP가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죠. 이는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이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캐나다와 비슷한 경제 규모라니요?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전자 홍보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TV, 냉장고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삼성은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1.4%의 점유율을 기록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4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그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거든요. 애플만 알고 있었는데 삼성이 애플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요? 삼성이 애플보다 더 많이 팔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브랜드예요. 특히 폴더블 스마트폰 기술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전시관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직접 만져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휴대폰이 태블릿으로 변하다니 마치 마법 같았어요. 그 순간 수빈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는 삼성 말고도 LG, 현대, SK,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이 16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수빈을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본 것 같았어요. 16개나요? 캐나다는 몇 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수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캐나다는 3개 정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이 캐나다보다 글로벌 기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니요. 다음 날 강남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방문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남의 번화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보다도 더 화려하고 역동적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들, 최신식 건물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몰들. 이거 진짜 미쳤다. 제이크가 중얼거렸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강남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지역 중 하나입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이 뉴욕 맨해튼이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캐나다 전체 기업들과 맞먹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한 동네가 캐나다 전체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니요. 거리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주문하는 방식이 정말 신기했어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가 뜨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금 사용률이 2% 미만이고 대부분의 결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져요. 정말 놀라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사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받았어요. 그곳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모든 건물이 첨단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은 오지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2019년 4월 3일 미국보다 몇 시간 빨리 오지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리고 현재 오지 커버리지가 95% 이상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캐나다의 오지는 아직 주요 도시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되는데 한국은 이미 전국에 깔려 있다니요. 그리고 인터넷 속도는 세계 1위죠.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121mbps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말이 안 되게 빨랐어요. 캐나다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였거든요. 세계 최초의 육지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2028년경에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그때 수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인터넷 보급률도 95% 이상이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100%를 넘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빛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기고 있었어요. 치맥이라고 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의 문화죠. 수빈이 설명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수빈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거야? 네, 한국은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한강공원 같은 시설들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11개의 한강공원이 있는데 모두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안전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놀랐어요.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이런 시설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니요. 캐나다에서는 공원 이용료를 내는 곳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글로벌 평화지수에서 세계 43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죠. 셋째 날에는 현대자동차 본사와 코엑스를 방문했어요.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본 자동차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기술도 최첨단이었어요.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의 자동차 메이커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이죠. 그리고 기아자동차까지 합치면 현대차 그룹은 세계 3위의 자동차 그룹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서는 현대차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소차 NEX5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소차예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전 시장에서 수소차를 직접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물만 나오고 소음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이오닉 5는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미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코엑스에서는 한류 체험관을 방문했어요. BTS, 블랙핑크, 손흥민, 봉준호 감독 등 한국 스타들의 전시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거든요. BTS는 빌보드 핫백에서 6번이나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아시아 가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래미상 후보에도 3년 연속 올랐죠. 유엔에서 연설도 했고 백악관에도 초대받았어요. 저는 BTS의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 가수들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팝송인 줄 알았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이자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도 차지했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 4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이고 미나리, 결정사랑시대 같은 한국 영화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가이드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류 컨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연간 134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예요.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거죠. 넷째 날 아침 인천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과 거대한 크레인들, 그리고 쉴 새 없이 들어오는 대형 선박들. 인천항은 세계 2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구입니다.
중국 상하이 다음이죠. 연간 3천만 TEU를 처리합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이 해운업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다니요. 그리고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35%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70% 이상을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멀리 보이는 조선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말 거대한 규모였어요. 그때 수빈이 말했어요. 한국은 무역 규모가 세계 7위예요. 수출액이 7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인구는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는 수빈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인당 GDP도 3만 5천 달러 정도로 선진국 수준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는 송도 국제도시를 방문했어요. 그곳은 정말 미래 도시 같았어요. 모든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스마트시티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었어요. 송도는 세계 최초의 완전한 스마트시티입니다. 40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도시예요. 쓰레기 자동 수거 시스템, 중앙냉 난방 시스템,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IT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런 도시는 SF 영화에서나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수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수빈을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그리고 수빈이 이런 나라에서 온 학생이었다니. 그때 인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제 좀 알겠나요?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고 기술과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발전한 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그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수빈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 그녀에게 했던 말들, 무시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수빈을 무시했어요. 아니, 사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편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용기를 내서 수빈의 방 문을 두드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빈아, 나야. 브래든이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문이 열렸고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온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야? 수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당연했죠. 그동안 저는 그녀에게 좋은 기억만 남겨준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수빈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한국을 무시하고 정말 바보 같았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을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 그리고 너는 그런 나라에서 온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라봤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수빈이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에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수빈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성적도 좋고 더 예의 바르고 더 성실한 학생이었어요. 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잘못한 건 나야. 내가 질투했던 것 같아. 네가 나보다 성적이 좋으니까 그게 자존심 상했던 거야. 그래서 너를 깎아내리려고 했어. 정말 유치하고 바보 같았어.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숨기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막연히 아시아 나라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무지했어.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수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당연해. 하지만 수빈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것과 무시하는 건 달라. 너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그냥 무시했어. 수빈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맞아. 정말 잘못했어.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그때 수빈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브래든, 사과받을게.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면 안 돼. 그럴게. 정말 그럴게.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날부터 저와 수빈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빈은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까지. 한국은 정말 빨리 발전한 나라야. 6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선진국이 되었어. 우리는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 수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온 수빈이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캐나다까지 유학 온 거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 너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딸을 이렇게 먼 곳까지 유학 보내시다니. 응, 우리 부모님은 내가 글로벌한 사람이 되길 원하셔.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거든. 수빈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저는 수빈에게 말했어요. 수빈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한국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별 말씀을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브래든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만나면 친구로 지내자. 아니, 더 나은 친구가 되자. 좋아요. 수빈이 밝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환한 미소였어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학교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수빈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과도 적극적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이크가 새로 온 중국인 전학생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어. 저는 제이크를 말렸어요. 예전에 저라면 함께 놀렸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브래든, 너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배운 게 있어. 그리고 저는 수빈과 함께 그 중국인 학생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었어요. 그 학생의 이름은 리웨이였는데 정말 재미있고 똑똑한 친구였어요. 몇 달 후 학교에서 아시아 문화축제를 열었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수빈이 준비한 한국 전통 춤 공연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제가 배운 것들을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기술도 최첨단이고 문화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 BTS나 오징어 게임 알지? 그리고 삼성, 현대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한국 것이야. 제 설명을 들은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들도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수빈이 저에게 말했어요. 브래든, 정말 많이 변했어. 이제 진짜 글로벌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너 덕분이야. 그리고 한국 덕분이기도 하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자주 먹어요.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그녀를 무시했지만 이제는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할 예정이에요.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수학여행이었어요. 수빈은 여전히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녀는 한국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해서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저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브래든, 한국에 오면 내가 정말 좋은 곳들을 많이 보여줄게. 제주도, 부산, 경주.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 수빈이 말할 때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그 나라를 정말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가보고 싶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수빈 같은 훌륭한 친구를 놓칠 뻔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고 기술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고요.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온 수빈을 제가 무시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수빈은 그런 대단한 나라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라봤어요. 요즘 학교에서 저는 한국 홍보대사라고 불려요.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기꺼이 제가 알게 된 한국의 모습들을 설명해줘요.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그리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들에 대해서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 여러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성실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신기해해요. 예전에 저를 아는 친구들은 더욱 놀라워하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한국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나라예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빈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녀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지금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수빈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과하고 배우고 변화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이제 저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진솔한 경험들을 전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